이번 차시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프로그램을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구를 다 정리를 마쳤다라면 이번에는 레고 마인드스톰 EV3 소프트웨어를 같이 한번 설치를 하고 프로그램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앱은 EV3 클래스룸이라는 앱이고요. 요거는 이 프로그램 레고 마인드스톰 에듀케이션에서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블록 코딩으로 기반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레고 에듀케이션이라고 검색을 하면 한국 버전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품별 다운로드라고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면 제품별 다운로드라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카테고리를 따라서 들어가면 레고 마인드스톰 에듀케이션 EV3 다운로드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앱 형태라서 태블릿에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앱 가져오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저희는 좀 더 호환성이 높은 지금 소프트웨어 자체를 설치를 해서 구현을 할 거고요. 앱 버전이랑 조금 안에 다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를 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 팀별로 개개인별로 각각 프로그램을 다 설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하드웨어랑 지금 소프트웨어랑 호환이 되기 때문에 블루투스 기능을 제일 많이 사용할 거예요. 블루투스를 활용하면 로봇을 로봇으로 미션을 할 때 미션을 수행할 때 좀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있는 노트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먼저 홈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홈 화면에서는 시작하기가 있고요. 최근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홈 화면 옆에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하면 세 가지 활동이 표시가 됩니다. 수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을 알려주고요. 모터와 센서에 대한 간단한 기능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설명서가 있고요. 그리고 달려보아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드라이빙 베이스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립을 할 건데 이 드라이빙 베이스를 가지고 미션을 간단하게 실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조립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단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학습 단원 계획이 나오고요. EV3 클래스룸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단원들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연령별로 미션의 난이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립 버튼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미션을 주로 미션 하는 동안에 사용할 드라이빙 베이스가 있습니다. 드라이빙 베이스와 직육면체를 조립할 수 있는 조립 설명서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프로젝트 탭이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면 현재 저장되어 있는 내 프로젝트들을 리스트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명을 수정하거나 그 리스트 보는 배열 방법을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으로 가면 환경 설정 버튼이 있는데 혹시나 영어 버전으로 보는 게 편하신 친구들은 여기서 언어를 선택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이제 새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볼 건데요. 최근 프로젝트에서 더하기 버튼 밑에 새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는 이 더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 이런 프로젝트 화면이 하나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구성 요소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맨 좌측 상단에 지금 현재 프로젝트 1이라고 되어 있는 글씨가 있고 옆에 X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맨 오른쪽으로 가보면 더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얘들은 프로젝트 이름을 바꾸거나 프로젝트를 추가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바꾸기 밑에 보면 왼쪽에 동그라미 모양으로 각 블록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카테고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블록 카테고리별로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그 프로그램들이 블록 모음 탭에 나타나요. 블록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면 각각의 블록들이 나타나고, 여기 있는 블록들을 드래그해서 가운데 화면에 코딩 영역에 끌어다 놓으면 돼요. 나중에 하나씩 같이 실험을 해볼 거고요. 우측 하단에 보면 다운로드 지금 탭이 있습니다. 먼저 앞에 아까 블록 카테고리에 있는 제일 첫 번째 모터 블록인데요. 이 모터 블록은 모터를 다양한 조건으로 구동 및 제어하는 블록입니다. 예시로 지금 보면 이 블록은 A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모터를 75의 파워로 속도로 정한다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문장을 블록 형태로 지금 모아놓은 거고요. 여기서 A 포트를 클릭하게 되면 A, B, C, D라는 지금 영어가 나타나는데, 우리 인텔리전트 브릭에 아까 그 출력 포트 부분이 보면 A, B, C, D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내가 조립한 라지 모터 혹은 미디엄 모터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를 정확하게 명령을 여기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모터는 B에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램을 A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실제로 나중에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로봇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럭에 보면 조금 비슷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A 모터를 75%의 속도로 정하기가 있고 75%의 속도로 켜기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 두 블럭의 차이는 위의 블럭은 모터의 속도를 정하기만 하고 아래의 블럭은 75%의 속도로 정하고 동시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예시를 살펴보면요. 여기에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밑에 모터 블럭을 갖다 붙인 건데요. A 모터를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 말은 지금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하얀색 안에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은 뒤에 나와 있는 네모 상자 안에 회전의 값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전도 보면 회전 값이나 각도 값, 시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앞에는 모터를 하나씩 각각 우리가 제어를 했다라면 이번에는 모터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자동차 모양 일때 이 블럭을 많이 씁니다. 자동차 모양은 일단 라지 모터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거고 당연히 바퀴가 두 개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 모터를 동시에 제어하는 블럭으로 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에 모터 그림이랑 다르게 라지 모터 그림이 두 개가 겹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색깔이 보면 구분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모터 블럭은 파란색이었고 여기 지금 우리 동작 블럭은 분홍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으로 혹은 뒤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고 아까 모터처럼 회전값 또는 각도값, 시간을 원하는 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모터 블럭이랑 좀 다르게 지금 우리가 두 개의 바퀴를 동시에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조향값을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정할 수가 있는데요. 직진, 후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회전 각도를 조향값으로서 지정할 수가 있고요. 또한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값을 회전값, 각도값, 시간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를 얘도 아까 라지 모터처럼 지정되어 있는 포트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 블럭인데요. 얘는 보라색으로 지금 색깔이 구분되어 있고요. 우리 인텔리전트 브릭에 화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드웨어 살펴볼 때 화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탐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자세히 보면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디스플레이에 출력을 시킬 수가 있는데 출력 시간을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림 말고 글씨를 또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글씨의 위치를 우리가 직접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열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행열에 따라서 글씨의 위치가 작지만 인텔리전트 브릭의 디스플레이 맨 위쪽 혹은 가운데 맨 아래쪽에 글자 위치를 정할 수가 있고 동시에 폰트의 굵기, 크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 안에서 브릭 상태 표시 등을 색깔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운드 블럭인데요. 우리 인텔리전트 브릭에서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사운드 블럭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인텔리전트 브릭을 가지고 출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떠한 센서의 조건이 성립이 되면 어떠한 출력을 나타나게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계속 해볼 건데요. 모터도 출력 부분이고 디스플레이, 사운드도 출력의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 블럭은 아까 이미지 디스플레이처럼 사운드 종류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사운드 소리를 다양하게 출력할 수가 있고 또 비프 음을 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비프 음을 단계별로 이제 정하고 시간을 넣으면 우리가 흔히 연주할 수 있는 노래들을 여기에서 프로그램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벤트 블럭입니다. 이벤트 블럭은 프로그램의 시작을 원하는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는 블럭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센서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컬러 센서의 색깔이 우리가 지정을 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모터의 포트를 지정을 했듯이 여기 보면 앞에 컬러 센서 그림이 있고 옆에 숫자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번의 포트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3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컬러 센서의 색상 값이 빨간색일 때 라는 조건을 지금 블록화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터치 센서 그리고 초음파 센서 이런 센서 값에 따라서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센서 중에 자이로 센서도 있고요. 그리고 센서뿐만 아니라 인텔리전트 브릭의 가운데 버튼들이라는 조건을 터치 센서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터치 센서가 누름일 때 다음 동작을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브릭 버튼을 가운데 버튼 혹은 좌우 상하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벤트 블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제어 블럭인데요. 제어 블럭은 원하는 조건의 흐름을 제어하는 블럭입니다. 간단한 예로 지금 보면 이 제어 블럭을 가지고 어떠한 조건으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여기 보면 다이아몬드 모양 프로그램 블럭 제어 블럭 안에 다이아몬드 음영이 있는 공간에 센서 블럭 자체를 하나 드래그해서 넣으면 여기에 센서의 조건이 될 때까지라는 이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제어를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어 블럭은 여러 가지 조건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조건이 성립될 때까지 기다리게 할 수도 있고 반복되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응용하면서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금 제어 블럭에서 간단하게 센서 블럭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센서 블럭은 센서 값을 프로그램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블럭입니다. 근데 프로그램에 이 블럭들을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또는 이벤트 블럭일 때 밑에 프로그램을 붙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센서가 컬러 센서, 터치 센서, 초음파 센서, 자이로 센서가 있고요. 센서에는 블럭의 모양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스택 블럭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벤트 블럭이나 시작 버튼 블럭, 시작 블럭 밑에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위아래로 쌓을 수 있는 블럭입니다. 네모 모양처럼 생겼고요. 얘는 바로 블럭 자체를 프로그램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 두 번째에 나와 있는 다이아몬드 블럭이나 밑에 동그라미 블럭은 혼자서 스택 블럭처럼 위아래로 바로 블럭 자체를 활용할 수는 없고요.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블럭은 논리 블럭인데 네모 모양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모양입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의 블럭은 논리 블럭이고요.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제어 블럭처럼 그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에 끌어다가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어 블럭으로 많이 활용되는 블럭이고 반환 블럭은 동그라미 모양으로 지금 생겼는데 값을 저장하여서 논리 블럭이나 스택 블럭에 얘도 넣어서 활용이 가능한 블럭입니다. 지금 블럭을 각각 예시로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센서, 컬러 센서의 3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컬러 센서의 반사광 강도가 50보다 작으면 이라는 조건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크면 혹은 작으면 아니면 같으면 그리고 그 값은 뒤에 50으로 되어 있는 값은 실제로 컬러 센서의 값을 포트 뷰로 확인을 해서 값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반사광이 아니라 색상으로 우리가 센서 값을 지정을 할 때 여기 조건을 바꿔서 여러 가지 지금 색상이 있습니다. 그 색상 값에 따라서 센서를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컬러 센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능 중에 하나 주변광 값을 또 응용을 해서 센서 프로그램 블럭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 센서도 마찬가지고요. 초음파 센서, 자이로 센서도 여기서 여러 가지 제어를 조건을 우리가 직접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설정한 조건의 값에 따라서 센서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산 블럭인데요. 연산 블럭은 반환 블럭이나 임의의 숫자 값을 사용하여 연산할 때 사용하는 블럭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안에 흰색으로 비워져 있는 공간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어서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블럭인데요. 조건에 대한 결과값이 만족되는지 혹은 조건을 결합하거나 수의 값이나 센서 값의 길이, 반올림, 나누기, 절대값 등을 연산할 수 있는 블럭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블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각각 우리가 살펴봤고요. 프로그램 블럭을 완성된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프로그램 블럭들을 이용해서 코딩 영역으로 프로그램을 끌어다가 프로그램을 완성했다라면 우측 하단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으로 인텔리전트 브릭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요. 화살표 아래쪽
얘는 다운로드만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EV3에 바로 다운로드가 되면서 로봇이 바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다른데 실제로 혼자 연습을 할 때는 파란색 다운로드 및 실행 버튼을 활용하면 좀 편하고요. 로봇을 프로그래밍해서 경기장 가서 로봇을 실행시킬 때는 다운로드를 해서 프로그램을 찾아서 경기장에 이동을 해서 로봇을 출발 위치나 홈 포지션에 정확하게 놓고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을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때 혼자서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EV3 브릭이 하나만 노트북에 찾아질 겁니다. 그런데 교실 안에 여러 로봇이 같이 있을 때는 EV3라는 이름을 가진 하드웨어가 너무 많이 찾아지게 됩니다. 지금 그 노트북에서 하드웨어를 찾아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할 때 너무 많은 하드웨어가 검색이 되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이름을 좀 바꿔 놓으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드웨어 통을 나눠준 부착되어 있는 번호나 이름을 여기에 EV3 대신에 이름을 바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 시간에 여기 이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브릭 네임을 활용해서 그 이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여기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설정 부분이고요. 블루투스를 설정을 해야지 내 하드웨어가 노트북에 검색이 되거든요. 블루투스 설정을 해서 두 가지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이폰은 체크가 되어 있으면 검색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그 홈 프로젝트를 연결했을 때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때 EV3 연결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때 연결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블루투스를 찾는 화면이 나와요. 이때 내 이름, 브릭 이름을 잘 확인을 해서 연결을 눌러주면 하드웨어와 노트북이 지금 연결이 설정이 됩니다. 이때 설정을 하면 맨 최초에 이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이 디스플레이에 나오니까 인텔리전트 브릭에 노트북에서 연결 버튼을 누르고 인텔리전트 브릭의 디스플레이를 잘 보셔야 돼요. 이때 커넥트 메시지가 나타나면 내 PC가 맞는지 이름을 확인을 하고 옆으로 체크 표시로 이동해서 확인 선택 버튼을 눌러주고요. 그러면 패스워드가 뜰 거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패스워드를 설정해도 되고 아니면 1234라는 패스워드가 확인되면 그대로 그냥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노트북이랑 하드웨어가 블루투스가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내 지금 인텔리전트 브릭이 연결되어 있는 모터나 센서들이 포터 값에 따라서 출력이 되거든요. 여기서 그 프로그램 내에서도 포트 뷰처럼 센서 값이나 모터 값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행한 목록이 있고요. 완료된 프로그램은 여기 두 번째에 A4 용지 2장 겹쳐져 있는 브릭 안에 들어가면 최근에 내가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을 경기장으로 이동해서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을 할 때는 여기서 다운로드된 프로그램 목록에서 프로그램을 찾아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소프트웨어를 탐색하는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직접 영상을 보면서 순서대로 하나씩 실행을 하면서 같이 영상을 참고하면 쉽게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탐구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